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주목해볼 만한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목요일 이 시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디비드 금융투자 김명수 PB,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빅테크주들이 나름 좀 선방을 해주면서 또 시간에 걸해서 마이크론테크가 호실적에 한 3% 가까이 오르면서 과연 국내 증시도 이러한 훈풍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늘 장 4종목, 가장 주목하고 계신 4종목 김명수 PB님은 어떤 종목 골라오셨나요? 네, 이제 날씨가 다시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 추워지는 걸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그래서 지금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OEM 업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표현되는 OEM 쪽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의류사들이 이제 재고 정리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주가가 좀 안 좋았다가 영업무역을 필두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글로벌 의류 기업들의 이제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것 중에 갭을 비롯해서 나이키나 룰루레몬 쪽에 이제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의 이제 재고 자산의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OEM 업체들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깜짝 실적이 조금 기대되는 업종입니다. 항공주 쪽에 훈풍이 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이 상향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항공을 필두로 시작하는 진에어를 비롯해서 제주항공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항공유에 들어가는 이 기름, 이 제트항공, 제트부죠. 이 기름이 조금 많이 가격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게 되면서 휴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트유 가격이 배럴당 93달러에서 기존 한 100달러에서 90달러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와 함께 엔데믹에 대한 여객 수요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이번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률이 컨센서스 대비 한 10% 이상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어서 대한항공을 필두로 해서 LCC 저비용 항공사까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나기술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주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조업 업체들은 수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1,700억 이상의 1,724억 원 상당의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공급 지역은 아시아다라고 나와서 따로 그 공급 업체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중국 쪽이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초대형 배터리 기업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각하시는 그 2차전지 업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수주 잔고가 한 3,800억 수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연 매출액이 한 7천억까지도 대응 역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수주가 대박이다, 잭팟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2차전지 쪽 기술 쪽에서 하나기술이 조금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신규 상장 코스닥 업체 중에 하나인데 나노팀이라는 회사입니다.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전기차에 불이 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조금 해결책을 주는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기차 고속 충전에서 필수입니다. 방염과 방열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로 현대차가 울산에 2조 원 정도를 들여서 이 전기차 쪽 이런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노팀 주가가 좀 공모가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일 이 시간 진행을 하면서 의류주가 지난주부터 한 종목씩 꼭 4종목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경민 팀장님이 호전 실업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 김지훈 팀장님은 화승엔터프라이즈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우리 또 김명수 PB님은 지금 영원무역을 가지고 한세실업을 가지고 오신 건데 한세실업이 다른 의류주보다는 이게 베스트다, 이게 최고다라는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FNF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OEM 업체 중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안정적이면서도 많이 오르지 않은 변동성이 좀 적은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영업무역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화성 엔터프라이즈와 함께 한세실업도 살펴보신다면은 주문자
부착 생산이라고 표현되는 OEM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가 조금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 4월에는 주가가 29,500원 선까지 돌파를 했었던 한세실업. 일단 계속해서 추가 상승 여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네 종목 안에서 원픽 종목 들어볼 거고요.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네 종목 들어보기 전에 사실 어제 2차 전지주들이 좀 일제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김지훈 대표님이 제시해 주셨던 LG화학이 5% 가까이 빠졌거든요. 지금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지금의 조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하고 같이 5%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일단은 LG화학도 기초석유화학 사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석유화학 시장이 바닥 찍고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거는 맞습니다. 지금 점진적으로 반등하는 대표적인 게 에틸렌 스프레드거든요. 물론 에틸렌 스프레드가 300불,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은 300불인데 300불 수준을 아직 한참 못 미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1분기에 지금 작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180불대에서 245불까지 올라왔으니까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더 뭐 중국의 엄청난 공급량 늘어난 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모르냐? 화학 업종에 그건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화학 업종이 엄청나게 뭐 기대값을 많이 갖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롯데케미칼이든 LG화학이든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화학주에 대한 좀 전반적인 뭐 투자 심리가 뭐 악화됐다,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다. 심지어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은 원래도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많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비어있는 거의 수급이었고요. 롯데케미칼이든 LG화학이든 금호석유화학이든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체들은 이제는 신성장 동력이 화학 업종의 매출과 이익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 나온 게 석유화학 사업부 중에 도난되는 사업부를 상당히 정리하고 인력 구조 재배치하고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첨단 소재 쪽에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긍정적인 이슈인데 이렇게 좀 어제 폭락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역시나 석유화학 사업부가 계속 장기 불황이 이어질 거에 대한 그런 우려의 요인이 더 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주가에 지금 충분히 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석유화학 사업부에 대한 부분 그거는 실제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실적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뭐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팔고 도망갈 때는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학주에 대한 추가적인 코멘트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까지 보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PI 첨단 소재인데요. 글렌우드 프라이빗 에쿼티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매각하는 게 실패했다가 드디어 이제 프랑스 화학기업 이케마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프랑스 토탈에서 석유화학 사업부만 떼낸 시총 한 10조 정도 되는 글로벌 3대 화학회사고요. 1조 매각된 걸 봤을 때 PI 첨단 소재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 들어간 이 폴리이미드 이 필름 관련돼서는 글로벌 1위고 이거에 대한 화학회사랑 그 합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쪽에 쓰이는 폴리이미드 시장이 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과 이익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매출과 이익에서 20% 감소가 나왔지만 올해는 이제 그 전기차 쪽 모멘텀으로 실적이 좀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매각 관련된 부분이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LS 일렉트릭인데요. 전력 인프라 쪽, 이 계속 뭐 변압기, 차단기 이런 전력기기 쪽에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올해 영업이익 3천억 넘게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연간으로도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1분기 기준으로도 수주 잔고가 2조 2천억에 달할 정도로 전력 인프라 부분에서 굉장히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전력기기, 변압기 이쪽은 굉장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전반적인 업체가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계속 LG노텍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삼성전기도 드디어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 로컬 업체들의 좀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중국의 중화권 모바일 쪽에 신제품 출하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모바일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MLCC 가동률이 급격하게 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는 IT 양쪽 비중이 높았는데 글로벌적으로 역시나 대만 업체나 일본 업체가 이 전장,
자동차 전장 쪽으로 꽉 잡고 있는데 굉장히 뭐 TDK나 다이오 유덴 같은 경우에 점유율을 삼성전기가 전장 쪽에서 굉장히 많이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4%대에서 올해 기준으로 14%까지 3배 넘는 전장 쪽에서 시장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다. 그 점에서 굉장히 전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 글로비스인데요. 역시나 완성차 현대 기아차 그룹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요. 최근 수출 데이터 보면 처음으로 지금 이제 그 반도체의 최근 5년 내 처음으로 반도체 수출 12.2%를 뛰어넘는 이 자동차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14.4%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쪽 실적이 잘 나오면 그 뒷받침에 따른 현대글로비스가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 들어봤는데요. 사실 김지훈 대표님의 종목을 보면은 최근에 또 변압기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제는 HD 현대 일렉트릭 쪽을 가지고 오셨고 오늘은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지금 LS 일렉트릭은 사실 많이 올랐다고 이제 느껴지긴 해요. 매수 버튼이 쉽게는 안 움직이는 상황인데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을 비교했을 때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으시네요? 네, 엄청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엄청 고민되거든요. 네네. 근데 훨씬 HD 현대 일렉트릭이 탄력도가 좋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더 많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북미하고 유럽에서 교체 수요랑 실제 인프라 관련된 교체 수요랑 그다음에 뭐 중동에 대한 모멘텀까지 굉장히 글로벌 그 판매처가 국가별로 굉장히 다각화되어 있다는 거고요. LS 일렉트릭은 조금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올라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무겁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비중 포지션이 높습니다.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매출 구조가 좀 더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LS 일렉트릭과 또 HD 현대 일렉트릭을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봤고요. 잠시 후에 원픽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수 PB님의 원픽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중 어떤 종목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나노팀이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6년에 만들어진 회사고 올해 코스닥 상장한 올해 새내기 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열관리 소재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현대차 쪽이 전기차에 집중하게 되면서 요거에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고속 충전이 들어갈 때 방염 그리고 방열, 왜냐면 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전동화용 열관리 소재 전문 업체로 방열 소재와 방염 패드 그리고 열폭주 차단 패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현대 기아차를 비롯해서 삼성 SDI와 LG화학 이런 2차 전지 만드는 회사와 BMW, GM, 테슬라 등 이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조금 더 대중화되면 충분히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이고 방염 패드와 열폭주 차단 패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신주가 예상된다라고 그 나노팀 대표가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대규모라는 단어에 굉장히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25년부터 양산을 기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 목표가 한 800억 가량이 나오게 되고 작년 대비해서는 10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을 800억 정상적으로 달성한다면은 그 이후로는 충분히 더 많은 목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이유는 이제 울산시 부근에 이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걸 관련해서 전기차 전용 열폭주 차단 패드를 만들어서 국내 고객사에 납품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국내 고객사가 아마 현대차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5년의 공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을 잘 넘겼을 때 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나노팀의 패드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연간 2,000톤 규모의 이 차단 패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어서 아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이런 전기차 부품 공장을 이제 공장이 위치한 울산 부근에 선택한 이유도 요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공모가 정도로 지금 좀 내려온 모습을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일 수도 있고 조금 불안할 수도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2차 전지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업체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로 25,000원 선을 건드리게 됐습니다. 공모가 수준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25,000원 선 정도면은 충분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목표가는 한 3만 원 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넘어갈 때 3만 원 선, 그러니까 정고점을 횡보했던 3만 원 선을 만약에 건드릴 수 있다면은 그 이상도 노려볼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 24,000원 선을 손절 또는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할 수 있는 자리로 살펴보시면서 투자 이어 나가신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용 방열 솔루션을 제공하는 나노팀 일단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오늘장 원픽 종목은요? 네, 저는 현대글로비스를 가져왔는데요. 현대기아차가 잘 나가면 나갈수록 당연히 뒤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관련돼서 이 배터리 원자재 수급, 완성차가 직접 배터리 원자재 수급, LG그룹이나 그 포스코 그룹이나 굉장히 원자재 수급의 진심인데 현대기아차 그룹 입장에서도 조인트 벤처의 형태의 합작 법인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원자재 확보 수급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계열사를 통해 재원 활용을 가속화하고 신사업 진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에 이미 진출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주가가 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미 그 워낙 비철금속 트레이딩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현대글로비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역시나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침체나 역시 환율에도 불구하고 실적 하락 압박은 좀 덜 받는 상황입니다. 운임이 약화되면서 원가가 굉장히 개선돼가지고 사실 마진은 지금 그 자동차 운반선 같은 경우는 계속 추가적으로 마진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10% 이상까지 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해운 유통 부분도 1분기에는 안 좋았지만 아마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구간에는 물동량이 좀 회복되면서 해운 운임 쪽에서도 상당히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사업부에서 실적 개선이 나오면서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약 한 6에서 7% 정도 매출과 이익 모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움직이랑 좀 차별화될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계속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돼서 좀 약간 눌리는 구간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는 기관 쪽에서 계속 꾸준히 한 달 내내 좀 계속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측면을 봤을 때 수급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 약 한 4에서 5% 정도 충분히 눌림이 나오면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이번에도 상장사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1, 2위 기록이 좀 유력한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오늘 김지윤 대표님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김명수 PB님은 나노팀을 원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한번 주가 추이 기대해 보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